10년 갱신형이다. 저라면 절대 가입 안 하고요. 간병인 지원보험을 가입했다. 저라면 당장 사용으로 바꿉니다. 가격이 6만 원을 넘는다. 5만 원이 넘는다. 웬만하면 가입하지 마세요. 오늘 추천드리는 이 회사는 5만 원대도 4만 원대도 아니고 3만 526원입니다. 종합병원 1인실 입원일당, 2, 3인실 입원일당도 전부 들어가 있고요. 181일 이상 보장특약도 들어갔고 20년 납 100세 만기에 비갱신형, 가족 간병도 가능한데 심지어 추후 보장 금액이 2배까지 올라가는 체증형인데도 이 가격이 나왔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물론 성별이나 직업, 병력에 따라 추천드리는 상품이나 가격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저렴하면서 보장이 좋은 곳이 있음에도 보장이 좋지 않거나 비싼 곳에 가입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가 소중한 내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짐이 되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인데 정작 나는 부담스러운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면 그건 가입하지 않느니만 못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회사의 간병인 보험 중에서 어떤 상품이 저렴한지,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해 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병인 사용보험을 일반형 그리고 체증형으로 나누어 남녀 각각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지원보험과 사용보험으로 나뉘는데 저는 사용보험을 훨씬 더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고 비교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회사를 비교했고 처음엔 8개 회사가 있었지만 가족간병이 되지 않거나 한도가 낮거나 가격이 너무 비싼 회사를 빼면 경쟁력이 있는 곳은 A, B, C 이렇게 3회사였습니다. 55세 남녀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남성은 B사가 가장 저렴했고요. 여성은 A사와 C사 이 둘이 가장 저렴한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10년 동안 입원이나 수술이 없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건강하신 만큼 더 저렴한 가격이 가능합니다. 10년 고지형의 가격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남성 B사의 경우엔 간병인 사용일당 2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만 가능하다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꽤 저렴하죠. 또 남성분들께 유리했던 B사의 경우에는 이 10년 고지형보다 더 저렴한 특별한 플랜도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건 체증형 가격 비교와 함께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이 가격 비교만큼이나 중요한 게 우리가 가입하는 게 어떤 보험인지 어떨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제발 반드시 알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 가족간병은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지도 알아볼 거고요. 그럼 가장 먼저 과연 이 간병인 보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실제 간병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병을 경험한 사람의 96%가 간병비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에 비해 간병비는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간병인 보험 필요 없다, 가입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를 주로 드렸지만 그때는 지금에 비해 간병비 보험의 조건도 형편없었고 간병비 자체도 지금만큼 비싸지 않았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간병인 보험을 리뉴얼하면서 조건이 좋아지거나 가격이 저렴해지거나 가족 간병이 가능하게 바뀌는 등 많은 개선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설계사들이 본인이나 가족의 간병인 보험을 미리미리 가입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상 앞으로 간병이 필요한 노인분들은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수요가 많다면 가격도 올라갈 거고 미래엔 간병인 보험 없이 간병인을 사용하기가 정말 돈이 많은 분들 아니고서는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시간이 널널해서 혹시나 가족이 아프면 내가 간병을 해주면 돼 하시는 분들은 가족 간병이 꼭 필요한 게 아니겠지만 가족이 있어도 거리가 너무 먼 분들, 일이 바빠 시간 여유가 없는 분들, 돌볼 아이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께는 간병인 보험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1인 가구이신 분들, 나를 케어해줄 가족이 없는 분들 역시 노후를 위해 간병인 보험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간병 업체의 등록이 정말 간편해지다 보니까 가족들을 간병인으로 고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가족 간병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건지 알아야 청구를 할 수 있겠죠.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에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가족 간병인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가족 간병의 시스템을 좀 아셔야 합니다. 먼저 여기에 환자 A씨가 있습니다. 간병인을 구해야 해요. 그럼 간병인 업체에 어플이나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업체에서 본인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간병인을 매칭시켜주고 환자가 이 간병인이 괜찮다 하면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간병인의 프로필까지 확인하고 내가 직접 선택까지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간병인이 매칭이 되면 간병인이 나를 간병해주고 나는 간병인 업체에 간병비를 지불하게 되겠죠. 그럼 간병 업체는 소정의 수수료를 떼고 간병비를 정산해 줍니다. 이렇게 간병인이 매칭이 되면 간병인이 나를 간병해주고 나는 간병 업체에 간병비를 지불하게 되겠죠. 그럼 간병 업체는 소정의 수수료를 떼고 간병비를 정산해 줍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병원에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과 동일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가족 간병이 어떻게 되냐? 아까 간병인 지원업체에 등록을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가족 또는 지인이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플을 이용해서 가족을 내가 고용한다. 이게 가족간병의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회사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앞서 비교표에서 추천드렸던 회사는 모두 가족간병 청구가 가능한 회사들입니다. 약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간병인 어플이 간병 업체니까 간병 업체를 통해서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고 영수증 또한 간병 업체에서 끊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약관상 가족이나 지인일 경우에 제한된다는 내용 또한 없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부터 갑자기 간병인 보험을 추천드리고 저희 부모님도 가입을 시켜드리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이 가족 간병이거든요. 언제라도 막힐 수는 있지만 적어도 몇몇 회사에서는 현 시점까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병인 보험은 둘로 나뉩니다.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는 간병인 지원보험이 있고 내가 간병인을 쓰고 청구하면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간병인 사용보험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드리는 유형은 간병인 사용보험입니다. 간병인 지원보험은 가입자가 간병인을 필요로 할 때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 48시간 내에 간병인을 직접 지원해주게 되는데요. 비용을 대주는 게 아니라 간병인을 보내주니까 인건비 상승 걱정 역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장점이 있는 간병인 지원보험을 두고 사용보험을 더 추천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48시간이라는 말이 좀 신경이 쓰입니다. 내가 만약 이틀 정도만 입원을 하게 됐다. 그런데 간병인을 컨택하고 나에게 연결되는데 48시간이 걸린다면 사실상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병인 지원보험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인건비 걱정이 없다. 사용보험은 인건비 상승 감당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간병인 지원보험 역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보험료 변동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최대 10년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갱신형은 갱신 시점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됩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손해율이 높아진다면 갱신 시점에 내 보험료도 그 손해율에 따라서 비싸질 테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인건비 문제에서 완벽하게 자유로울 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실비보험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선 갱신형을 잘 추천드리지 않는 게 이런 불안정한 특성이 있기 때문인데 마찬가지의 이유로 간병인 지원보험은 추천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보험보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게 간병인 보험인데 중간에 너무 비싸지기라도 해서 해지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갱신형만 가능하다는 점이 정말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간병인 사용보험을 보면 가입자가 직접 간병 업체나 어플을 통해 간병인을 고용하고 그 영수증을 청구해서 간병인을 사용한 일수만큼 가입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인데요. 비갱신으로 가격이 오르지도 않는다는 점, 가족 간병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필요할 때 간병인을 사용하고 영수증만 청구하면 되니까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보험의 경우엔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만 딱 지급이 되다 보니까 추후 인건비가 상승한다면 간병보험만으로는 간병인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체증형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마저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체증이 되는 거냐? 비사의 약관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입 5년 차에 가입 금액의 20%를 추가로 보장받게 되고요. 가입 10년 차부터는 50%, 20년 차부터는 10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15만 원을 가입했다면 5년 뒤부터는 18만 원, 10년 뒤부터는 22만 5천 원, 20년 뒤부터는 30만 원을 보장받게 되는 거죠. 인건비 상승에 대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 체증형을 선택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고요. 앞으로 보장받을 날이 많이 남은 30대, 40대, 50대 분들은 이 체증형이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나이가 60대 또는 70대 정도 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최대 체증치에 도달하는 20년 뒤에 계약이 거의 종료되어 간다는 점인데 다행히 얼마 전부터 15만 원이 최대였던 일반형 가입 금액이 2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러면 앞으로 20, 30년 이 정도 기간만 보장받기를 원하는 분들도 크게 부족한 금액은 아닐 거예요.
간병인 비용이 하루 20만 원이 넘게 상승하더라도 일반형이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내 돈을 조금 보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결국 사용일당을 선택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비갱신형이다 보니 안정적이라는 점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안정적인 사용일당 쪽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고령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가입이 안 되진 않을까 걱정도 하실 거예요. 80세까지 높은 한도로 가입이 가능한 곳도 있고 80세가 넘어도 가입 가능한 회사가 있습니다. 병력 역시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약 복용, 꾸준히 호르몬약을 복용하신다든지 하는 경우엔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문제가 되는 건 5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웬만한 수술은 넘어가 주기도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한 수술을 했다든지 중대질환이 있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 최근에는 10년 고지형, 그러니까 더 저렴한 강화 고지형 간병인 보험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건 잠시 후에 가격 비교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의 고객님들을 위해 나온 보험인 만큼 웬만한 병력은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으니 언제든 보험담으로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체증형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가격 비교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병인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는 20곳 가까이 되는데요. 대부분은 오래전 만들어 놓은 특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요. 나머지 8개 회사 중에서 가격, 한도, 가족간병 모두 괜찮은 경쟁력이 있는 곳은 A, B, C사 이 3곳이었고 남성분들은 B사, 여성분들은 A사와 C사가 가장 저렴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입원이나 수술 이력을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보는 상품에 놀라운 가성비를 보여드렸는데요. 남성분들의 경우 건강체 10년 고지형으로 인수 가능한 분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나는 일반형으로는 만족이 안 된다. 나중에 간병 비용이 오를 것까지 생각해서 체증형을 준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체증형 가격 비교표도 준비해 봤습니다. A사, B사, C사의 체증 조건이 제각각이지만 결론적으로 20년 뒤에 2배가 되는 것은 동일하고요. 남성은 이번에도 역시 B사가 가장 저렴했으며 여성분들의 경우엔 가격도 A사가 저렴하고 20년 뒤에 2배인 것도 동일하지만 C사의 경우에는 5년 20%, 10년 50%, 15년 80% 이렇게 중간중간에도 체증이 되다가 20년 차에 100%가 체증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대가 있더라도 체증형을 가입하실 거라면 C사 쪽이 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보면 남성분들 기준 B사가 압도적인 조건이었고요. 여성분들은 A사나 C사 간에 좀 저울질을 해보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년 고지형의 가격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강화 고지형 플랜들의 가격 역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성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남성 B사, 여성 C사의 강화 고지형 플랜입니다. 남성은 B사 강화 고지형이 28,829원, 건강체 강화 고지형이 21,099원으로 압도적인 가격을 보여줬고요. 특히 건강체 강화 고지형의 경우엔 납입 면제가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엔 마찬가지로 C사의 강화 고지형 플랜이 4단 체증형임에도 42,219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혹시나 병력 때문에 거절된다고 해도 B사와 C사의 기존 간편 고지형 플랜도 보셨다시피 너무 저렴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추천 설계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 또는 직접 설계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연락처 혹은 카카오톡 채널 검색에 보험담 검색을 통해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유용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내용,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